지친 하루의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수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하루 잘 보내셨어요? 달달한 연애도 잘 하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지성 황희철 작가님의 하루 관리 네,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 그쵸. 일주일의 끝이라 그런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진짜 저도 오늘은 유독 이 심신이 좀 지치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몸도 왠지 온몸이 막 뻐근하고 목도 괜히 아픈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아, 내일도 출근하시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더 왠지 피곤한 느낌 더 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다가도 그래도 내일 쉰다 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낮 시간대는 너무 힘들다가 밤이 되면 괜히 다시 에너지가 막 살아나는 기분?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남들 쉴 때 갑자기 나는 또 일을 해야 되거나 어차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한 일을 한 게 아닌데도 괜히 막 더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참 사람 몸이 얄밉죠. 매일 반복되는 한 주고 하루인데 그 하루들을 쌓으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지성, 황희철 작가님 두 분은 네, 그 하루에 주목했어요. 네, 와 진짜 잘 아시네요. 그쵸. 아무래도 저도 그 남들 쉴 때 일해봤던 기억이 많다 보니까 그 슬픈 마음을 잘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동안 회사 일이 많을 때는 따로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5분 대기조처럼 언제 갑자기 이렇게 출근해야 되거나 갑자기 미팅이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좀비가 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건이모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저는 양반이네요. 에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뭐 더 나은 게 어딨겠어요. 진짜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힘들죠. 아, 네, 좀 이따 오세요, 또.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어, 아무리 옆 사람이 가장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항상 가장 힘든 게 나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또 나는 내 삶에서의 또 무게가 있으니까 누구랑 이게 딱 비교해서 확 개운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삶마다 다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좀 내가 주체적으로 일정을 계획을 못하니까 그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었어요. 회사원을 하면 주체적으로 내가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겠다. 내 삶을 좀 일하는 시간과 삶을 구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회사 생활을 선택했었는데 그 어떤 때보다 회사에서 삶과 일에 구분이 없이 일하고 있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개인별로 상황도 다 다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만 과거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와 지금의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하루를 보낸다면, 네, 좋겠죠. 아, 네. 시민님, 저는 뭔데 아직 금관을 쓰고 있죠? 이게 지금, 어, 더 많이 이렇게 스푼 주신 분이 지금 아직 로그인을, 제 팬 입장을 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후원을 잘 해주셨기도 했고, 감사해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깨알같이 틈틈이 스푼으로 이제 후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진홍이라는 남자 캐릭터는 황희철이라는 그 대표, 성공한 대표를 멘토로 찾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나도 인생에서 정말 변화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됐었어요. 아, BJ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 슈밍님 과찬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막 제가 크게 뭐 딱히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항상 즐겁게 또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힘이 나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게 될 줄 생각도 못 했는데요. 신기하죠, 진짜. 요즘에는 이 라디오를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거나 뭐 못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이미 약간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미 저의 삶의 약간 일부분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 네, 네, 중요점을 잘 찝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제가, 어,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좀 쉽고 더 친근하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적성이 잘 맞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혼자서 그냥 읽는 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읽고, 뭐 소개해드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가 의외로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거를 느껴가고 있어요, 저도. 신기하게. 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피드백들이 되게 건설적이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제 방송 들어주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처음보다 되게 편안해졌다. 처음보다 더 뭔가 원래 그 나은이의 그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름 노하우가 생기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도 음,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더 어설펐죠. 지금보다. 네. 그냥 무턱대고 일단 읽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함께 이제 약간 호흡하면서 읽어 드릴 때 더 많이 이렇게 반응도 좋으시고, 네, 이해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처음에도 괜찮으셨었는데. 되게 그때 초반에도 슈밍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꾸준히 들어주시면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들이 되게 큰 힘이 돼서 저도 되게 의외의 제 면을 네, 발견했던 것 같고 그쵸 맞아요. 처음에는 소통이 조금 제가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언제쯤 해야 되는지도 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팬분들끼리도 좀 이렇게 안면이 트시고 또
오랜 이렇게 시간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소통도 하게 되고, 맞아요. 처음엔 진짜 책만 읽다가 요즘에는 더 많이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시고 풍성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든 이게 좀 꾸준히 계속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조언도 듣고 좀 부족해도 계속 선보여서 개선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맞아요. 라디오 개념이라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의 오리지널 진짜 그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들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정말 대화하는 식으로 그 라디오 DJ들이 실제로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분들의 방송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또 즐겨 찾던 DJ의 라디오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도움이 네, 됐던 것 같아요. 네, 주민님 초창기부터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귀를 열어두고 있으니 네,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네, 노력을 하는 보람이 있고 또 진심으로 또 들어주고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되게 값진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 하루 관리라는 책은 시간 관리와 하루 관리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의 하루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나침반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그쵸. 진짜 감사하죠.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더 잘 하고 싶기도 해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만의 어떤 하루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하는 습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원칙화해서 이런 순서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야만 하루가 이제 잘 흘러간다. 이런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어떤 그 원칙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워진 원칙들로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어떤 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항상 그것들은 먼저 딱 실행되고 그 후에 변동성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뭐 단순히 이 하루 관리라는 책에서뿐 아니라 제가 이제 성공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하루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하루의 루틴,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치관과 꿈으로 인해서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고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차라리 왜 우리가 몸무게를 몇 킬로 감량한다. 뭐, 내 머리를 뭐 이번에는 길러본다.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되게 지표가 명확하고, 그리고 뭔가 비교 대상도 명확하고, 측정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이게 목표화하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어떤 나의 삶의 가치관, 뭐, 내 삶의 진짜 이유, 뭐, 목표, 이런 것들은 쉽사리 이렇게 딱, 내 꿈은 적어보자. 바로 딱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꿈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실제적인 유효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렇게 정말 막연하지만 그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하루의 시간만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을 놓고 찬찬히 삶을 돌아보고 그 방향을 여기서 말하는 나침반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홍은 이제 희철이 운영하는 하루관리라는 스터디를 참여하게 돼요. 그곳에서 어떤 두꺼운 플래너를 받게 되죠. 쉘링포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루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나갔는데 느닷없이 나의 꿈 목록을 작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왠지 왜 꿈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유치하고 뭔가 초등학생 때나 쓸 법한 이야기 같잖아요. 학창 시절에만 유효한 이야기 같고, 성인이 돼서도 꿈을 따라간다? 꿈을 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참 아직 철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이 뭘까? 이런 거를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면 잊고 살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설공주와 칠순난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제 갑자기 진홍에게 플래너를 던져주면서 나의 꿈 목록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난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바꾸는 하루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북튜브 같은 거 맞아요. 네. 실제로도 유튜브에서도 책 소개해드리고 있고, 라디오로도 같이 책 읽어드리거나 소개해드리고, 또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소통하는 방송 하고 있어요. 볼명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금요일이었는데. 네. 님 북튜브 검색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나은 책방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더 나은 삶 연구소라고 검색하셔도 나와요. 거기에 이제 상위에 뜨는 채널 들어가 주시면, 네. 난쟁이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관리에 앞서서. 하루를 사는데 웬 나침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막연히 그냥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리다 보면 그냥 망망대해에서 계속 배가 헛바퀴를 돌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만의 인생의 나침반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자 여기서 이제 인생을 변화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진홍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 하루를 관리하기 위해서 꿈 목록을 적으라는 미션을 받게 돼요. 근데 별거 아닐 거라고 이제 적어보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죠. 네, 선생님 불러주셨는데, 네, 편하게 뭐 나은님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타임 있나요?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런데 뭐 채널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제가 대답해 드리기 어려운 거는 못 해 드릴 때도 있고요. 메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제 북튜브. 네, 안녕하세요. 메롱님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하루 관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북튜브 있잖아요. 학업이랑 병행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학생은 아니고요. 휴직 중인 직장인이에요. 네, 직장이랑 병행 중이고, 현재는 지금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라디오를 이제 휴직하고 처음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는 사실 직장 다니면서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네, 메롱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는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삶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함께 방송하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하루 어땠는지 털어놓기도 하고 책에 대해서 내용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곤 해요. 영수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난쟁이님.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병행하셨어요? 그러게요.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이 제가 좀 길었어요. 1시간씩 조금 걸렸었거든요. 네, 영수당님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듣기 좋으시고 방송 자주 오시려면 팬 버튼 누르고 네, 자주 봬요. 저는 직장을 이제 출퇴근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이제 영상의 어떤 소스나 내용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랑 퇴근 시간 이용해서 퇴근 후에 조금씩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한 편씩 만들어 보고 했어요. 불명상님, 영수당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한 편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나 하더라도 그 유튜브에서 제 거 첫 영상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진짜 되게 가관이에요. 그걸 하나, 그 어설픈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거의 한 30번 넘게 다시 찍어본 것 같아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정말 편하고 자연스러운데 핸드폰 또는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고요. 말도 막 버벅거리게 되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막 난감한 마음에 네, 정말
끊임없이 다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책 리뷰 영상 올리셨었군요. 3개 올리고 접으셨던 이유가, 아, 병행이 너무 빡세서. 네. 맞아요. 진짜, 의외로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조금 욕심을 좀 버리고 너무 이렇게 완벽한 퀄리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행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되게 너무 삶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배우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막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로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로 갈아탔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편집 시간이 빨라지고 좀 이동하면서도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 직장일 외에는 나머지 시간을 다 올인한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유튜브 자체에 제가 올인을 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고 약간 취미 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매일같이 올리거나 완벽한 어떤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킬 때 하나씩 조금 가볍게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인하는 느낌보다는 할 때는 조금 빡시게 한 편 만들고 또 한 주 쉬고 이랬다가 네, 또 하고 제가 책 한 권을 다 읽어서 리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책을 다 읽어야죠. 아, 책 읽는 시간이 빡세서. 네네, 그쵸. 맞아요. 이게 영상도 소스가 되게 다양하지만 책 리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단순히 찍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읽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죠.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책 읽는 거는 정말 숨 쉬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틈이 나면 조금씩 계속 읽었어요. 뭐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해도 책 읽고, 뭐 눈 떠도 책 읽고, 자기 전에도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되게 빨리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독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에 어쩔 때는 2권, 3권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아, 책을 읽었던 방식,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어떤 그, 한 분야의 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독파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직업이 마케팅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뭐 홍보나 마케팅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글쓰기, 뭐 책 읽기 자체에 대한 책을 또 읽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독서를 하는 게 좋고 또 어떻게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었어서 자기계발서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관련된 분야의 책을 다양한 저자의,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나라의 책들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많이 읽다 보니까요. 그 언어들이라든지 그 단어들이라든지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 권을 읽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걸렸던 책이 그 분야의 책을 이제 몇십 권 정도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점점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한 번에 정독을 해서 완독을 할 때까지 한 권만 보질 않고요. 그러면 너무 빨리 지쳐서 한 5권에서 6권 정도를 동시에 읽어요.
그래서 이 책 A라는 책을 이만큼 읽다가 그 다음에 또 B라는 책을 읽고 또 자기 전에 읽는 책은 D를 읽고 뭐 아침에는 F를 읽고 그래서 책을 여러 개를 같이 계속 수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책 한 권에 실증이 난다 싶을 때 다른 책을 읽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도 책을 빨리 많이 그리고 좀 쉽게 읽게 되더라고요. 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네, 그쵸. 틈틈이 계속 읽었죠. 그럼 이동하거나 외출 시에 네, 뭐 이동이나 외출할 때도 계속 읽었죠. 네, 책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뭐, 그 오디오북이나 그 이북으로도 많이 읽었어요. 특히 한동안 회사 생활이 좀 많이 바쁠 때는 그 책이 아니어도 짐이 너무 많아서 외근 다니고 막 이러면서 짐이 많으니까 전자책이랑 네, 오디오북 그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이동 중에는 귀로 듣고 막 손을 쓸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지하철 막 붐비고 버스 멀미나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다른 거 안 하고 이북이나 오디오북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종이책으로 읽고요. 네. 책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면 다 방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훨씬 더 오래 읽게 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모든 책을 다 완전히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책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녹음된 거, 저는 그거는 잘 안 읽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어플상에서 읽어주기 기능이 있는 전자책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디북스나 뭐 이런 어플들 그런 거는 모든 텍스트를 다 이렇게 전자음으로 읽어줘요. 그래서 물론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이동하면서 들으면서 다녔어요. 아, 처음 하셨구나. 네, 리디북스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밀리의 서재? 지금 그 독서 책 스트리밍 서비스도 오픈했잖아요. 그것도 저 지금 이용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정액제로 9,900원인가 내고 거기에 올라온 책들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읽어주는 기능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물론 이제 명서가 다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든 책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뭐 너무 두꺼워서 가지고 다니기 힘든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읽으면 좋겠죠?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인터뷰처럼 책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밀리의 서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좋던데요. 아이패드랑 아이폰으로 연동해서도 볼 수 있고. 네네, 맞아요. 결제해야 되죠. 정기 결제.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거죠. 책을 한 달에 한 권 산다 생각하고 한 권보다 싼 금액인데 사실 연구소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임시로 저장해서 계속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책을 거의 자주 안 본다. 그러면 조금 손해일 수 있는데 어차피 나는 한 주에 한 권씩 정도 읽고 싶다, 뭐 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네,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밀리의 서재가 모든 책이 읽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드폰 버튼 누르면 읽어줘요. 네. 그 기계음으로.
자연스러운 말투는 아니고요. 왜 영어 듣기 평가 같은 말투 있죠? 네. ARS 말투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진짜로 녹음한 그런 거는 이제 리딩북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해주는 게 있는데, 네. 아마, 예, 맞아요. 이북 리더기랑 비슷한 기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 음으로 들어도 괜찮으시다 하는 분은 괜찮고요. 그게 너무 나는 와닿지가 않아서 집중이 안 된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리딩 멘토 해가지고 책을 몇 장은 읽어주고 뭐 전체적으로 짚어주고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약간 대리 만족해서 들으시다가 정말 괜찮다. 아, 이 책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 이런 한번 가이드를 들은 후에 책을 사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와닿으시겠죠. 아, 네.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꿀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니 다행이네요. 맞아요. 또 저만의 사실 뭐 노하우도 있긴 한데 아낌없이 뭐 나눠드리면 좋죠.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저는 나은 책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한 거라서요. 뭐 직접 채널을 운영하시든 뭐 아니면 단순히 혼자 취미로 책을 읽으시든 어떻게든 그냥 도움이 되어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그래서 책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특히 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누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질문으로 방해 그만하고 선생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 책 이야기로 다시 조금 돌아와 볼까요? 이 주인공, 이 하루 관리라는 책의 이야기 속 주인공 진홍이는요, 드디어 이제 멋지게 하루를 관리해 보겠다 하고 이 모임에 스터디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꿈 목록을 적으라는 거예요. 30칸이나 30개의 꿈을 적어라 라니 과연 무엇을 적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항목이 있어요. 꿈을 이제 플래너에 적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내 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 꿈, 직업적 꿈 이렇게 항목을 나누고요. 또 항목을 이제 5가지씩 무려 10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꿈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꿈을 왜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적어야 되는 어려운 미션에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신의 삶이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홍은 굉장히 당황하고 그 50개의 칸 중에 3개를 겨우 작성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100개국 여행하기. 뭐 정규직, 억대 연봉.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자신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꿈이 없는 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뇌를 스치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왜 그 꿈을 이뤄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더더욱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막연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다 썼대요. 그런데 과연 자신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지, 그 사람과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과연 결혼하면 행복할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막막하고 막연했던 거예요.
자신이 왜 정규직이 돼야 되고 억대 연봉이 되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이 이룰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분명 자신의 인생인데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연해하고 있는 진홍에게 성공 멘토인 이 모임장이기도 한 희철 대표는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곳에 다녀오라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곳은 깊은 산 속이 가까운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에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오두막에 혼자 가서 꿈에 대해서만 오로지 생각하고 오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진홍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꿈과 함께 지낸다는 게 뭔지 목적지에 도착하고서야 알았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1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간 곳에 보이는 건 덩그러니 자리한 집 한 채. 거의 한나절이 걸려 도착했건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의점은 고사하고 구멍가게조차 없었다. 이래서야 원 꿈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꿈에 대해서 이곳에 도착해 생각한 지 벌써 5번째였다. 정규직, 억대 연봉 돌파,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100개국 여행. 여기에 단 하나도 보탤 수가 없었다. 생각은 많이 했다. 온갖 꿈을 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면 눈앞에는 산이 있었다.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면 집에서도 가능할 것 같았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물어보면 꿈 하나쯤은 말할 것이다. 듣다 보면, 그거 괜찮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꿈이 꼭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희철이 자신을 굳이 이 산골짜기로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평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던 희철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 혼자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어쨌든 하나라도 빈칸을 더 채우려면 생각을 해야 했다. 피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라고. 피하면 다시 온다는 희철의 말이 떠올랐다. 진홍은 자신이 회피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친구와도 갈등이 생기면 풀려고 조금 노력하다가 금세 그만두었다. 아르바이트도 힘들면 바로 그만두었다. 연애를 하다가 권태기가 오면 잘 넘기지를 못했다. 하나하나 꼽자면 끝이 없었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적성이 아니라고 그만두고, 의미가 없다고 그만두었다. 꼭 하고 싶어서 끝까지 해낸 일은 한두 개 꼽을까 말까 했다. 첫 만남에서 희철은 자신에게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은 그때도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희철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절실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성적은 좋기를 바라는 그런 공짜 심리였을지도 몰랐다. 진홍은 눈앞에 두꺼운 플래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꿈 목록을 쓰는 일은 인생의 나침반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펜을 들어 플래너 앞장에 힘주어 썼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진홍은 멘토인 황희철 대표가 안내한 산골짜기 오두막 다락방에 도착하게 되어 그곳에서 자신의 꿈과 자신만, 오로지 그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꿈을 쓰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쓰겠다고 집중하니 집중은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좀처럼 쉽게 쓰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1시간 이상 차분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어떻게 자신의 나침반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나침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향을 바라보시나요?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왜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오롯이 마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를 고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저씨님, 스푼에서 제일 좋은 목소리와 컨텐츠네요. 대박이다. 와, 제일 좋은 칭찬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팬 누르시고 자주 와주세요. 좋아요, 투도 고맙습니다. 네, 영수당님. 주인공이 쓴 꿈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비슷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진지하게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을 때는 이 진홍이라는 주인공이 느꼈던 막연한 행복한 삶,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연봉이 높아지는 월수입이 높은 사람, 그런 것들이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인생을 좀 더 잘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았을까? 그런 궁금함에 책을 계속 읽었던 것 같고요. 아, 아저씨님, 지성인이구나. 네. 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진짜 기술은 이런 것들인데 말이죠. 어떤 과를 갈지, 어떤 대학을 갈지 정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학문을 연구하는 게 맞는 사람인지, 내 기술을 연구하는 게 맞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고민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육 과정이 개편되고 혁명에 가까운 혁신 교육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글쎄요. 네, 맞아요. 아저씨님 말처럼 그런 걸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 주나요?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 훈련이 되어지지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갈증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화제를 꺼내면 왜 갑자기 갑분싸야 너? 왜 이렇게 진지충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오히려 지인들 앞에서는 이런 고민을 얘기도 못해요. 지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예요. 아니요. 그렇게 좋은 칭찬을 해주시다니.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뭐 책 읽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네,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그런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선생님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자, 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꿈 많은,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되게 놀라는 건 되게 반가운 생각을 가진 멋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너무 멋진 생각과 자기만의 소신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지 이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서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움켜쥐고 있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숙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래서 되게 으쌰으쌰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헬조선. 아니,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수식어가 붙는지가 한편으로 너무 많이 공감이 가는 거죠. 근데 또 원한다고 매 순간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죠. 마치 이 진홍이라는 이 책 속의 캐릭터도 자신의 환경은 비정규직이고 나이는 먹어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가난한 모습 때문에 고백도 못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차일까봐 두렵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삶을 간절히 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분명 그런 헬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황희철 대표였던 거예요. 이 책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집요하게 매달려보지 못했던 진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득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산골짜기 오두막에서요. 사실은 이 이지성 작가님이 실제로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책들의 떡밥도 연결이 되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작가님들의 원래 책을 알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등한 이 사회적 구조와 이 공정하지 않은 이 시스템은 단순에 이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쵸. 아, 현실에 순응하는 게 아니냐.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 이제 아닌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극복해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힘들었던 곳에 그냥 순응해서 그 현실에 이게 동화되어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책에서 만났던 롤모델과 같은 실제적 인물들은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서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견딘 거? 그리고 그럴 힘을 얻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도전해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목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좀 더 멘토에 가까운 그런 느낌? 네. 물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아직 실험이 이제 증명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냥 가만히 주저앉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사회가 훨씬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돼서 그 사회에 좀 극단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 문제가 줄어든 국가의 케이스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거창한 어떤 사회를 바꾸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선 내 삶이 조금 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리고 멀리 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우선 그만으로도 굉장히 더 많이 행복해지겠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되게 방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경제력과 시간의 여유로움이 동반되는 건가요? 어, 글쎄요, 이게, 어, 시간적인 자유로움과 경제적 자유로움을 모두 누리는 게 저에게는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더 많이 귀한 곳에 그 경제력과 시간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이 어려운 곳에 제가 가진 물질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조금씩 더 후원하거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열악해지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돈을 버느라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만약에 다 써버려서 정작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고 소중한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는 많이 생겼어요. 너무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31살이고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어요. 물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애송이고 조금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되게 그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얻은 것도 많고 뭐 연봉은 차근차근 올렸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값진 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그래서 그런 소중한 데에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더 그런 삶을 먼저 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네. 아저씨님, 7년간의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퇴직금을 들고 유럽으로 갔었습니다. 와, 멋지세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정말 값진 여정이 되셨었겠네요. 유럽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맨날 라면 먹는데. 아, 라면 맛있죠. 아, 근데 진짜 돈은 물론 이제 없으면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벌려고 할 때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진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건 또 돈이 없는 대로 힘든데 이게 놓쳐버린 시간은 또 평생 후회를 해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둘 중 하나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길 바라는 삶을 그립니다. 네. 저, 저희 그 나은 책방에 오시는 모든 저의 팬분들은 그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다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할게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방향을 보고 가면. 아, 네. 책 많이 읽으시는구나. 네. 책 읽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말씀 너무 잘하시네.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우리 나은 책방 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안경 도수도 높으시네요. 네, 저 진짜 눈이 안 좋아요. 되게 예리하시다. 물론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눈이 정말 많이 안 좋아요.
안경이 없고 렌즈도 없으면 어, 어 소름. 네, 진짜 보이는 게 없고 안경 없으면 네, 책 엎드려 읽어서 그런가 보.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진짜 그 2층 침대에 1층을 썼는데 엎드려서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초등학교 때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어, 도사하시네. 너무 정확히 맞추시는데요. 이런 것도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나빠져 버린 시력은, 네. 물론 뭐, 시력 교정술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무섭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시력 교정술 하시면은 새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왜 아직 안 하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간만 보고, 네. 두려운 마음에, 쫄보의 마음으로 아직 검사도 한번 못 해봤어요. 아, 검사도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계속 안경 쓰고 제가 방송하는 게 검사를 한번 검사만이라도 받아보려고 또 이렇게 휴직 중일 때 아니고서는 언제 검사라도 받아보려나 싶어서 네. 아, 동공 확장돼서 선글라스 껴야 되는군요. 그래, 맞아요. 그런 얘기들 하긴 하더라고요. 수술, 교정술 받으셨나요? 주변에서도 많이들 수술 받으셔가지고 되게 좋다고들 많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건조증이 좀 약간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네. 아, 아니요. 군대 안 갈 뻔. 아, 그러셨구나. 눈 나쁘시구나. 맞아요. 네, 눈 나쁜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게 있어. 맞아요. 아, 진짜 눈 한 번 나빠지면 안 돌아오니까 그게 좀 몇 안 되는 후회 중에 하나예요. 책을, 네. 저는 이제 방송 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대화가 좀 활성화될 때는 이야기식으로 소통하다가 또 이제 조금 잔잔하게 들으시는 분위기 때 책을 읽어드려요. 뭐 한 권을 다 읽진 않고요. 이야기해드리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색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들 또 읽었을 때 가장 실감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읽어드리고요. 또 뭐 시를 읽어드리거나 에세이 같은 거 읽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읽고 이야기하다가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자기계발서도 이렇게 읽지만 제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요.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골라 들으셔도 되고 제가 지난 방송들을 뭐 유튜브랑 그 스푼 캐스트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네, 구독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오늘 방송에 종료할 때가 됐네요. 저는 원래는 제가 방송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 제가 어, 좀 늦게 끝나가지고 교회에서 늦게 와서 11시 반 다 돼서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방송을 조금 늦춰서 했는데 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에 라디오를 하니까 자주 놀러 와 주세요.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사실 아직 좀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1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성공 멘토인
대표가 진홍에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내면의 부족한 점이나 결핍을 비난하는 것과는 달라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 바탕 위에서 부족한 점은 채우고, 모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 키우는 거죠. 자신을 밖에서 보면 삶의 크기가 달라지죠.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떨어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스스로 부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인생을 살든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네, 여기까지예요. 저한테도 해주는 말 같고 많이 공감이 돼서 읽어드렸어요. 네, 되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에 좀 위로가 되어드렸나 궁금하네요. 그래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성으로 피드백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주 들으러 올게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God bless you. 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난 책방.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